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3422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2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0.2%의 소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LCD나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패널 업체들이 중국의 LCD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패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진을 겪으면서 주가 또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LCD 패널 가격이 작년부터 이제 상승하는 그런 가운데 LG 디스플레이의 수익성도 점차 개선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흑자로 3분기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그게 4분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에도 LCD 패널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OLED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이기는 하지만, 대형 OLED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LG 디스플레이가 뭐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광저우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생산 캐파나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그 공급량을, 생산량을 좀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50만 장 정도의 대형 OLED 공급을 했다면 올해는 한 700만 장에서 한 800만 장 정도까지도 출하량이 좀 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가 된다면 광저우 공장을 좀 증설을 해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중소형 OLED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폰 12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도 중소형 OLED를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동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애플이 다 공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이폰 12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공급량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한 2천만 장 정도 공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 아이폰 13에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좀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3년, 뭐 2022년, 2023년으로 가면 지금 애플이 만들어내고 있는 아이패드나 또는 이제 뭐 아이폰 폴더블 폰도 나오겠죠. 지금이야 뭐 안 나온다고 쳐도 앞으로 아이폰 폴더블 폰도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OLED를 탑재하는 IT 기기가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급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흐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도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벤츠 완성차 업체인 뭐 벤츠라든지, 우리 벤츠 S클래스 하면은 상당히 뭐 이름 있는 차죠. 그만큼 명품 차량이고, 거기에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가 공급된다라는 거, 장착된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게도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공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기아차에도 이 회사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친환경 차량, 전기차나 자율주행 차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차량 내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처럼 무슨 뭐 버튼 눌러서 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지나갔고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시기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뭐 백밀러도 없어진다라고 하니까는요. 백밀러도 없어지고 그게 카메라로 대체하면서 그 카메라에 투영된 부분들이 차 안에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앞으로도 이 디스플레이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분, 특히나 이제 10인치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의 1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나왔던 뉴스 중에 조금 이제 센세이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대형 OLED 부분에 있어서는 LG 디스플레이가 1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형 OLED를 삼성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쪽에서는 루머다, 아니다 이렇게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삼성에 LG가 공급을 한다고 이 경쟁사의 그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상승하는 또는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고위급 그 임원들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아까 LCD 패널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QD죠. QLED. 뭐 이 부분들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LCD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비싼 LCD를 장착해서 TV에서 장착해서 파는데 LCD 패널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감소됐다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쪽에서 LCD 또는 QD도 있지만 좀 다변화 차원에서 OLED를 좀 장착한 TV로도 진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LG가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 OLED 패널을 삼성 쪽에 좀 공급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또 작용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입장에서는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가전업체 아니겠습니까? 또 TV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TV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또 OLED 패널을 장착한 TV를 판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고객사를 하나 확보를 하는 거고 그 고객사가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얼마나 또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사실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재평가되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또다시 고려가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는데 아쉽게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보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 루머를 통해서 올라갈 때 주가를 좀 때리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괜히 또 뭐 찌라시 돌려가지고 그냥 팔아먹는 용도로 쓰는 거 아닌가? 외국인들 매도 치는 그런 걸로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의심은 듭니다만은 앞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의 이런 부분들 그다음 실적적인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상승을 했었고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28일인가요? 이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26일인가 28일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크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 좀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하나의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위로는 24,700원 정도, 아래로는 21,500원 정도의 하나의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이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서 돌파가 됐고 다시 좀 재차 쉬어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샀던 물량들 이상으로 한 200만 주 조금 넘게 샀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물량을 더 많이 지금 뱉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서 올리고 여기서 지금 팔아먹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대부분 다 매도가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박스권 돌파 이후에 24,7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돌아나가는 하나의 또 발판이 마련이 됐고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조건을 좀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 24,700원이 좀 깨졌어요. 깨졌나요? 뭐 장중에 깨졌다가 뭐 종가는 50원 정도 깨졌죠. 뭐 깨진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도 사실
24,700원 밑으로 또 흔들리는 가운데 현재는 24,700원 이상에서 또 시세가 형성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대형주들은 그래도 지킬 건 지켜주면서 돌아가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살짝 깼다가 살짝 올렸다가 이런 흐름 속에서 뭔가 선을 좀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상승 이후에 살짝 좀 숨고르기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결국에 주가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가 아닌 매도로 일관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지킨다 찍고 돌아간다 아니면 조금 더 밀려난다 이런 부분들을 쉽사리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구간을 지키고 돌아서면서 외인들의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서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선을 넘나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깨지고 내려와서 음봉이 하나 딱 박히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잘 지켜서 간다면 돌파 이후에 박스권 돌파 이후에 N자형 파동 속에서 상승폭을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24,700원을 기점으로 한 이 구간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래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매수를 가담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도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 정도 규모라면 남은 시간에 또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이후에 다시 또 매수로 또 전환되면서 상승폭을 또 키워가는 그런 이제 뭐 흐름들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이 국면에서 좀 돌파 여부를 확인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돌려만 나간다라고 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삼성에 공급한다는 소식까지 이게 진짜 루머가 아닌 진짜가 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이 박스권에서 모은 힘을 다시 한 번 더 위로 또 가져가는 가운데 올해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이 업사이드가 가능하겠죠. 실적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28조 원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 순이익이 1조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또 반응을 할 겁니다. 물론 이익이 그렇게 엄청 당장 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그런 기대치를 먼저 먹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당장의 실적이 삼성에 공급하는 부분들이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삼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기대치가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먼저 좀 상승을 반영하는 그런 실적보다도 기대치를 먼저 반영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넘어서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이제 또 쌍봉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쌍봉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잠시 쉬었다가 눌렀다 돌리면서 N자형으로 가느냐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면서 방향을 어디로 틀어가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3종목에서 4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